반갑습니다. 100% 추천 물건으로 수업하는 압류재산, 국유재산, 신탁, 공매 전문가반을 저희들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탁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육비를 한 200 정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또 전화가 제가 어제 잠시 자리 비웠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싸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시라.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깊은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을 200을 하다가 오케이 그럼 100만 원 깎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일반은 9월 19일 목요일 추석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하고 주말반은 9월 21일 토요일 3시 30분부터 18시,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접수받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교육생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번 이 클래스는 저희들이 100% 추천 물건으로 수업 진행되고 수업 때 그 물건을 던져주려고 해요. 물론 회원님들 던져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서 조사해와야 되고 그 해온 걸 기준으로 저희들 하고 상담이 진행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1주부터 7주로 진행될 것이고 1주차는 이제 온비드 사용법, 공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2주차는 강사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3주차는 신탁 공매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아주는 시간이고 그 다음 추천 물건 나가고 그 다음 4주차는 임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5주차에는 임장 갖는 물건에 대해서 피드백과 압류재산에 대한 추천 물건 나갈 거고 6주차는 조별 임장을 갈 것이고 7주차는 전체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매가 조금 과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폐차를 하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예요, 사실. 그래서 공매를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폐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를 조금 그래도 이해하신 분들이 오셔야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록 할게요. 공매라 그러면 이제 압류, 신탁, 국유 재산이 있고 그 다음 임대도 있죠. 그 다음 수탁 공매, 신탁 공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공매입니다. 압류 재산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세금이 체납되어서 매각이 나오는데 캔코, 한국자산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신탁 공매는 원소유주가 신탁 대출 설정 이후 말 그대로 우리도 지금 낙찰받으면 가계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잖아요. 사업자 대출은 거의 100이면 100 뭘로 받습니까? 신탁 대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탁 대출 설정 이후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나오는 거고 주관사는 신탁사가 되는 거고 국유 공유재산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팔 수는 없잖아. 왜? 공공기관의 재산이니까 공평하게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게 국유 공유재산 매각이고 매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임대도 있죠.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에서도 알짜 임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잘 하더라도 내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물건이 대부 임대다. 그리고 수탁 공매는 금융기관이 건재당의 담보물을 직접 낙찰받아서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돈 빌려주고 자기들이 직접 낙찰받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재매각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수탁 공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과 공매 시장을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건 한번 봅시다. 23타경에 119507이고 이게 보시다시피 경매로 시작했는 겁니다. 전용 25평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84 국민평형이고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24분이나 들어왔습니다. 24분. 이야, 대단하죠? 8월 28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24명이나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도 경매고 26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5구 25평형인데 26명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오죠.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아파트죠. 여기는 몇 명? 34명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34평 국민평형 아파트인데 몇 명 들어왔다? 34명.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금액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지금 이 정도 들어오는 게 뭐다?
경매시장이다.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인데 4억대인데 감정가를 넘겨서 이것도 이제 25평형인데 33명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33명 중에 1등 하기가 쉽지 않죠. 경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명 중반에서 30명대는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매는 과연 몇 명 들어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낙찰받은 건데 6억 8천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몇 명 들어왔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로 진행됐다 그랬으면 기본 30명 들어옵니다. 왜? 서울에서 나름 유명한 주상복합이에요.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 더 샵인데 이 동네에서는 대장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 주상복합인데 여기는 몇 명 들어왔다? 3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로 진행됐다 그러면 최소한 3, 40명은 무조건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공매니까 몇 명 들어왔다? 3명이 들어왔다. 그 다음 봅시다. 여기는 부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에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한 공매예요. 전용이 12평이니까 뭐 아파트 한 17평형 요렇게 되겠죠. 이거는 2억 4,700에 낙찰되었는데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 사실 이게 저희 교육생이 낙찰받았는데 저희들은 공매니까 한번 유찰을 시키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는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경매를 낙찰받았는 어느 정도 매도가 입찰가를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본인은 들어가야 된다. 한번 유찰되면 내게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번 유찰시켜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받아야 된다. 그럼 하십시오 했는데 역시나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40명에서 50명 가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한 명 들어왔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봅시다. 안양에 있는 비산동에 있는 평촌자이 아이파크인데 이것도 보시면 6억 1,900이 최저가인데 6억 4,800에 낙찰되었어요. 이 지역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 동네에서는 신축급 대장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1층이에요. 1층. 그런데도 대단지 아파트,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몇 명 들어왔느냐 하면 여기는 8명 들어왔는데 4명은 뭐다? 무효. 왜 무효됐을까? 보증금을 잘못 넣었다든지 안 넣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효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하려고 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 분은 몇 명밖에 안 된다? 4명.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이에요. 1층. 그런데 지금 중층 이상은 7억 7,500 7억 6,500에 지금 실거래가가 떠 있고 저번 달에는 저층 3층짜리는 7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층이니까 3층하고 거의 가격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면 7억 3천짜리를 우리는 얼마에 받았다? 6억 4,800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경매로 7억 3천에 거래되는 물건이면 과연 몇 명에 얼마에 낙찰되었을까? 그리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여러분들이 그럼 댓글란에 한번 써주십시오. 신축의 대단지에 7억 3천에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면 입찰가가 과연 얼마 나올까? 7억 2천, 3개 같다. 7억 3천, 6억 9,900, 6억 9,500, 7억 2,500, 7억. 제가 만약 상담했다 그러면 7억 3천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면 7억은 넘기지 마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낙찰을 받으려고 그러면 신축 대단지이기 때문에 7억은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7억은 가야 된다. 왜? 상승 기류가 탔기 때문에. 그런데 공매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이게 얼마에 낙찰되었다? 6억 4,800. 거의 한 7천 정도 차익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를 하고 싶다. 내가 또 2년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2년 보유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파트처럼 누구나한테 관심이 많은 물건들은 사실 공매로 하시는 게 맞다. 정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피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경매시장에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머리 박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폐찰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버슈팅 해버려요. 금액을 너무 많이 쓰면서 나중에는 또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매시장을 떠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는 겁니다. 그러면 추천 매물 하나 해드릴게요.
요건 잘 보세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107동에 1901호 19층 괜찮죠? 자산 구분이 보면 기타 일반 재산이에요. 기타 일반 재산. 그리고 평형은 5구제곱미터다. 25평형이고 처분 방식은 매각이다. 감정가는 3억 4,700에 한번 유찰되어서 얼마? 3억 1,200. 실내도 뭐 이 정도면 살짝만 손보면 그래도 거의 신축급 같은 아파트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층이 3억 8,500, 그 다음 3억 8,400, 8월 달에도 4개나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5,900, 이건 8층. 근데 우리는 몇 층? 19층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수리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3억 8천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겠다. 한 층 아래가 3억 8,400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가 3억 8,500에 거래되는 거 봤을 때는, 둘 다 수리 안 되고 일반적인 물건이었는 것 같다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3억 8천에는 매도할 수 있겠구나. 부산도 이렇게 거래되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일반 자산이다. 누구 물건이에요? 공공기관 매물이다. 그러면 명도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를 진입 못하는 이유가 이건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물건처럼 명도할 대상자가 없고 여기서 집을 오픈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직접 보고 안에까지 다 확인하고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 이런 기타 일반 자산에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 안에서도 다양한 게 있구나. 내가 명도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기 싫다. 이러면 압류재산 하지 말고 이런 국유재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명도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 비어져 있는 집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리하고 바로 매도해도 수익이 크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3억 1,200이 최저 입찰 가격이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게 얼마? 3억 8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7일부터 9월 9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요거 받으시면 추석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시면 되지. 이 공매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게 많다. 그러면 신탁재산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있고 진행되는 물건이 있는데 경쟁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2,782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다. 신탁사한테 얘기해서 금융기관하고 내하고 그냥 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몇 개 있다? 12,782건. 물론 12,700건 중에 여기서 알짜배기가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그냥 1대1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도 없고 수익이 크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느냐? 모르니까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공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배우신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매 시장이 아파트 또 빌라도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마진을 계산한다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약 2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게 뭐다? 공매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들이 잘 안 하고 블루오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신다 그러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죠? 끝나는데 이제 들어오셨다. 7억 300. 사실 받으려면 7억은 넘겨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공매니까 저 정도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몇 명이 들어오더라도 공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입찰가를 많이 안 쓴다.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 바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평일반 하나, 주말반 하나 해서 소수로 한번 진행해보고 교육생들의 반응과 결과에 따라서 다음 클래스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위에 보고 연락 주신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가을 하늘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늘을 10번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